안녕하세요. 노남경의 피부 클래스 노남경 원장입니다. 모공이 왜 넓어졌는지 어떤 타입인지 앞에 영상에서 보고 오셨죠? 지금부터는 타입별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지 분비가 많은 타입. 피지 분비가 많을 경우 피지샘을 줄여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는 여드름 치료랑도 결이 같죠. 피지샘을 줄여주는 치료 첫 번째, 고주파입니다. 시크리, 포텐자, 발레리나, 아그네스, 인모드, 올리지오, 써마지 등이 고주파 기기인데요. 피지샘은 일정 온도 이상의 자극이 주어지면 그 크기가 줄어들고 파괴가 됩니다. 이런 원리 때문에 재발성의 여드름이나 피지샘 증식증 등의 피지샘과 관련된 질환에도 고주파 시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워낙에 자주 재발하는 여드름에 대한 시술들로 많이 알려진 장비이다 보니 장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약한 피지샘은 한 번의 자극으로도 그 크기가 많이 줄어들게 되겠지만 GI 수치라고 해서 당을 올리는 음식들을 자주 복용을 하게 되면 다시 피지샘이 커지기 때문에 반복적인 시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피지 조절제 약물 복용. 이소트리티노인은 흔히들 알고 계시는 로아큐탄이라는 여드름약의 성분명이에요. 피지 분비량을 줄여주고 여드름균의 증식을 억제하는 약물로 매우 유명합니다. 약물을 먹으면 보통은 한 달 전후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또한 부작용으로 건조감도 느낄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부작용이 건조증이기 때문에 아토피가 있는 환자들에게는 주의해서 처방해야 하는 약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탄력이 떨어진 타입의 모공치료. 탄력이 떨어진 타입의 경우 세포의 기질의 생산을 도와주는 치료를 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이는 항노화 치료랑도 직결됩니다. 첫 번째로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요. 흔히들 아시는 프락셀이 있죠. 진피층에 다수의 열기둥을 만들어서 진피 구성 물질들을 신생시켜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MLA 모드라고 해서 피코레이저나 일부 QCH 엔디아그 레이저에서 볼 수 있는 레이저 모드 또한 프락셀 레이저와 유사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시술 후 부작용 기간은 훨씬 줄어들었죠.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프락셀도 쓰지만 MLA 모드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술 후 부작용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 시술 받는 환자 입장에선 정말 중요하니까요. 고주파 레이저도 탄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써마지가 있는데요. 써마지는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단순히 모공만을 위해서 시술받긴 힘들죠. 최근에는 올리지오라고 탤런트 김소연 씨가 광고하는 한국판 써마지가 나와서 써마지의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써마지 호사를 누릴 수가 있게 됐어요. 역시 한국 기술 엄지척입니다. 주로는 리프팅을 위해서 시행이 됐지만 피지샘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코시국에 반드시 받아야 할 시술 장비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보톡스입니다. 더모톡신이라고 하는 스킨 보톡스가 모공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더모톡신의 경우 피부에 보톡스를 희석해서 놓는 방법인데요. 전체적으로 피부가 쫀쫀해지는 작용이 있고요. 피지 분비량도 줄여주는 작용이 있는데요. 시술 후 일주 뒤부터 피지량 감소 및 모공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킨 부스터입니다. 이주란, 엑소존 등의 스킨 부스터는 니들링을 통한 피부 콜라겐 생성 촉진뿐만 아니라 PN, 폴리뉴클레오타이드 및 엑소존 성장인자 등에 의해서 콜라겐이 형성이 되고 모공 주변 피부가 더 쫀쫀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모낭이 큰 타입에 대한 치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낭이 큰 경우에는 모낭을 제거할 수 있는 제모레이저를 사용하면 효과적으로 모낭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모레이저도 원리에 따라 굉장히 다양한데요. 코 주변 모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좁은 부위를 핸들링할 수 있는 제모레이저를 전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클라리티, 아포지, 악센토, 젠틀맥스 XLV, V레이저, GV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위의 치료 이외에도 생활습관 교정이 이루어져야 모공이 다시 늘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피지 분비를 높이는 음식을 줄여야 합니다. 피지 분비를 높이는 음식은 제 블로그에 여드름 관련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IGF-1을 높일 수 있는 음식들, 순간적으로 혈당을 훅 올릴 수 있는 인스턴트 등의 음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제품, 견과류, 기름진 음식, 요오드 등의 섭취 또한
피부 내 피지 분비를 과속화시키게 됩니다. IGF-1은 성장에 일부 도움은 되지만 피지 샘에는 좋지가 않은데요. 성장기 학생들에게 적절한 섭취는 필요하되 과도한 섭취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피부 타입과 맞지 않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부 타입이 지성인데 유분량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면 내지는 밀폐제가 많이 든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지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고 모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 사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일 바르는 화장품인데 어쩌면 레이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지샘을 막지 않으면서 보습을 해줄 수 있는 화장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밀폐제 성분이 강하게 이루어져 있는 화장품보다는 수분제 성분이 주된 보습제 성분이 추가되는 화장품을 사용하고 보습제 사용 전에 모낭을 막고 있는 각질층을 정리해 줄 수 있는 살리실릭 애시드 등의 애시드 성분이 있는 토너로 먼저 정리 후에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 세안 습관을 교정해야 합니다. 세안 시 스팀 타월의 과도한 사용은 좋지가 않습니다. 열에 노출되면 모공은 확장이 되죠. 이 현상이 반복이 되면 피부에도 노화가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사우나에 가서도 찬 수건 얼굴에 덮는 건 필수입니다. 귀찮아서 휴일날 세안을 안 할 때 모공이 더 늘어나 보이고 여드름 한두 개씩 더 나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분명 있을 거예요. 피지 분비량이 많은 모공 타입의 경우에는 하루 2회 세안으로 모공 주변 및 모공을 청소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효소 세안제를 좋아하는데요. 자극 없이 효소 물질로 각질 및 피지를 녹여내서 예민한 여드름성 피부에도 더없이 좋더라고요. 모공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상 모공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남경의 피부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